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원래는 제가 일요일 새벽에 공유를 드리는데 갑자기 좀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늦게 촬영한 만큼 조금 이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인플레이 게임에서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링크 입력 후에 인플레이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게임 참여한 회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이 지급이 되고요. 커피 기프티콘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 참여형 이벤트라고 해서 일주일 내에 가장 많이 게임을 참여한 1, 2, 3등을 뽑아서 1등은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2등은 치킨 기프티콘, 3등은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공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실 때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지급이 되실 거고, 제가 리스트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파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고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경기가 6시 경기라서 굉장히 촉박하죠.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 쪽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이 토요일 경기 때 비겼었기 때문에 울산은 좀 정배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들은 울산이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인천이 분명히 라인을 내리고 좀 역습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울산이 과연 그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까,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요. 인천이 뭐 지금 김강석이 빠진 상황이라서 울산이 뚫어낼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인천이 보여주는 이태일 키퍼가 복귀하고 나서 보여주는 그런 선방들,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에서는 무승부로 좀 이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두 팀 다 조금 조심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렸듯이 울산이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고전을 하는데 인천이 원정길을 떠나서 공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이 라인을 좀 내려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저는 득점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프랜승이죠. 인천의 프랜승, 울산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 해외 배당도 승 쪽이지만 무합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이 동일합니다. 제주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주가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이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경기가 없었고 서울은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제주가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주중 경기를 치르고 나서 제주 원정을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경기력이 완전히 나쁘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에서는, 그리고 또 서울이 보여주는 그런 결정력, 마무리,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제주가 이 경기는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제주가 충분히 주민규의 한 방이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적으로도 좀 승 쪽을 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제주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역배인데 오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더가 정배지만 이 두 팀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득점이 좀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주가 최근에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수비가 지금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도 어떻게든 페널티킥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가브리엘 제공권이 이 제주가 제공권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역배지만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도 조금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좀 이 경기를 쉽게 승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주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리 대 리즈의 경기고요. 배당 쪽의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즈의 승, 벌리의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벌리가 지금 연패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벌리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에서는 지금 공격도 사실 원래는 제공권이 좋았었던 팀이라면 지금은 역습도 뭐 준수하고 제공권도 준수하지만 그게 완전히 강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역습에도 취약하고 공간도 좀 있는 편이고요. 리즈가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 개막하고 나서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맨유전에 개털렸었죠. 하지만 2차전 2라운드였었던 에버튼과의 경기 때는 좀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벌리가 수비적으로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준다면 리즈가 충분히 저는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리즈가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벌리가 역습이 좋은 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벌리의 패로 이변 없이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즈도 수비가 좀 불안해요. 벌리가 역습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준수는 합니다. 그래서 벌리도 이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한 골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리즈가 저는 대승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긴 했었지만 대승을 하기에는 배당이 좀 너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벌리의 수비 그리고 리즈의 수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벌리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리즈의 1점차 승리 좀 똥줄승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와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토요일에도 좀 무승부의 이변이 좀 나왔었죠. 웨스트햄의 무승부의 이변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토트넘이 분명히 유리한 건 맞습니다. 와포드가 주중에 컵 경기에 있었고 토트넘도 분명히 그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토트넘이 지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전적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을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와포드가 사실 보여주는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역시 그 승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버햄튼 상대로도 그렇게 두드러 맞았었던 그런 토트넘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케인이 복귀한 점은 분명히 다행이고 손흥민도 출전이 가능한 부분들이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과연 와포드가 수비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역습 형태로 노린다면 이게 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경기에 있어서는 조금 이변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토트넘의 무승부로 이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경기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와포드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토트넘이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력 또 저는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이기더라도 저는 한 골 넣고 또 잠그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와포드의 프랜승이죠. 이 토트넘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패로 이 경기는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울버햄튼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트링캉도 굉장히 좋고 트라우레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아쉬운 게 히메네스의 폼이 좀 아쉬워요. 결정력적인 부분들, 이런 득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버햄튼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뒷공간도 좀 많습니다. 측면 공간도 좀 있고요. 맨유가 저는 이 마샬만 선발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린우드 나오거나 아니면 카바니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런 유기적인 개막전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울버햄튼의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있어서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고 울버햄튼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역배지만 이 경기도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언더도 사실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울버햄튼이 지금 이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공격을 만드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유가 지금 수비가 그래도 단단한 편이긴 하지만 울버햄튼도 한 방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서 득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득점이 좀 오히려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다득점 양상의 오버 쪽으로 역배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울버햄튼도 한 골 정도는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핸디캡 무승부, 맨유의 1점차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울산의 언더, 2번은 제주의 승, 3번은 벌리의 오버를 가져가 봤고 4번은 이제 토트넘의 언더, 5번은 울버햄튼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토요일에는 주력이 적중이 됐었고 고배당은 한 폴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제주의 승, 2번은 벌리의 패배, 3번은 울버햄튼의 오버를 가져갔고 7.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승무패가 없어서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